컨트롤의 법칙. 쓸데없는 고민을 버려라.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내과, 병원에 그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는데요. 내과를 방문한 이 환자의 약 50%가 정신적인 원인에서 병원을 방문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병이라는 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병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인간의 신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말들이 이제 그 요소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불안하다든가 불안, 초조, 공포, 긴장, 이런 것이 이제 자율신경에 영향을 줘서 불안하게 되면은 바로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장이 이제 고장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래서 평상시 건강,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평소의 건강 관리.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평상시에 보통 때 이 밝고 명랑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녀야 된다. 그냥 사사건건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험담이나 하고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병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보면 나이 들면 쉽게 화를 낸다 그래요. 작은 일에도 나이가 한 70이 넘었다. 연세가 드셨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이렇게 자꾸 화를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할 일이 별로 없고 어떤 성취감도 없다가 보니까 작은 일에도 자꾸 화를 내게 되는데, 이거 참 위험한 거죠. 화를 낸다는 게. 그러니까 신경질 낸다는 말로도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제 표현이 되는데, 신경질을 낸다든가 핏대를 올린다, 뭐 화를 낸다. 그러다가 이런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진다 그러면서 하고 쓰러져서 이 세상을 하직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성내고, 성냄, 슬픔, 불안, 공포, 걱정,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런 정신 상태가 되면은 인체 내에서 그런 그 안 좋은 그런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 독이 있다고 그래요. 독성이. 그래서 이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그 지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화를 내는 걸 통해서 그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거죠. 화 한 번 낼 때마다 뭐 한 일주일씩 생명이 단축이 된다든가 이런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고 일에 임하라. 이제 영어로 burn your bridge behind you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제 배수의 진이에요. 이게 자신이 건너온 다리를 불태워서 소각시켜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전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제 핑계 대잖아요. 조건이 나쁘다. 뭐 구성 멤버들이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다. 또 팀장이 이게 뭐가 상태가 안 좋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이제 도망갈 길을 이렇게 마련해 두곤 하는데, 실패했을 때 내가 돌아갈 자리를 스스로 없애려는 거예요. 자신이 비틀거릴지라도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비틀거릴지라도 내가 쓰러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됐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을 안이하게 평가하지 말고 나에게는 아직도 무한한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내일과 미래가 기약이 되는 건데, 자, 지금 세상 살기가 어렵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 현대사회가 아주 급변하고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시기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잘리게 될지 그만두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자신이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돌파구가 열릴 거 아닙니까?
자, 네 번째 원리, 전환점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자꾸 전직하시는 분이 있어요. 트랜스퍼라고 그러는데 이제 자꾸 잡을 바꾸면서 직장을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전직을 일삼는 사람들은 경력이 힘이다. 이제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경력이 힘이다. 이 말의 힘을 발휘할 틈도 없이 이 사회가 아주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20년마다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다.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어딜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뭐 명퇴, 또 뭐 한 40만 돼도 다른 직장을 또 찾아야 될 만한 위기도 있고, 또 은퇴해서도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죽을 때까지 연구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 전환점 지금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건 이제 전환점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에 임하느냐 적응하느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야 될 시점입니다. 자신 있는 일을 살려라.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죠. 브레인스토밍.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서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런 회의 방식인데 이 브레인스토밍에 몇 가지 규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무조건 부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성격이 좀 나약하고 우유부단하다.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다. 이런 사람은 좀 생각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걸로 좀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 있는 일 있죠.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는 거. 이거 한 가지 정도를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하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보다는 평소에 자기 이제 18번이라고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노래를 좀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하나 알아두면 좋듯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자기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분야가 관심 그걸 평소에 자신 있는 일을 개발을 해서 그 자신 있는 일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원리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뭐가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에게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한번 써보세요. 1번, 2번, 3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황금덩어리인가요? 돈? 아니면 가족인가요? 자녀들? 뭐 자기 애마?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이죠. 자신의 생명. 인간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자신의 생명이 제일 소중한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귀중히 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라. 이게 이제 자신의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뭐 90세, 100세까지 이렇게 사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 평균 잡아서 한 80세다 이렇게 쳤을 때 인생이 80세라고 이제 가상으로 쳤을 때 이제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으로 그냥 빠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53세 정도 활동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 빼면.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 뭐 화장실 가는 시간, 뭐 출근하는 시간, 뭐 이런 잡다한 소요 시간 다 빼게 되면은 얼마나 남겠어, 시간이. 내가 정말 온전히 시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게. 그리고 이제 나이 60 넘고 70 넘고 그럼 점점 혼미해지고 조금 전에 생각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내가 진지하게 정신을 집중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또 내가 이제 그 사회생활하고 사람 만나면서 어떤 대화 나누면서 결심을 했다. 이거 자꾸 미적 미루지 마시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다음 달부터 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자꾸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점이 내가 뭔가 깨어지고 터닝 포인트 해야 될 시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변화를 취해야 될 때입니다. 자, 7번째 원리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가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어렵지만 노력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사회 초년병이었을 때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어리숙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길도 인내 없이는 숙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어요. Rome was not built in a day. 그 말이 생각나네. 이제 중학교 때 처음에 예전에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영어 문법책 보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에다 써서 책상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착실하게 노력의 노력을 거듭해 나가야 인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류라는 게 뭐 스카이 대학 나오고 아이비리그 대학 나온다 그래서 인류가 되는 건 아니고 제 제자 가운데서도 스카이 대학 출신 석박사도 있고 아이비리그에서 석박사 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사회 유수한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귀한 분들이 많은데 진정한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인류 베스트맨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포자기하지 않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베스트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해냈다는 이 자기 통제심과 인내가 없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라면을 하나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면 어떻게 끓이는지 다 아시죠? 냄비에다가 물을 담는다. 그 불을 켜서 물을 데운다. 그 다음에 라면을 집어넣고 바로 먹는다?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4분에서 5분을 기다리게 되죠. 그 물도 아무렇게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물도 550cc. 이제 저는 라면 끓일 때 꼭 그 계량 컵을 쓰는데 그 계량컵에 이제 550cc 물을 딱 담아가지고 넣어서 수프를 미리 넣고 그러면 이제 그 비등점이 올라가는데 그리고서 물이 끓으면 이제 라면을 넣고서 딱 정확하게 초시계로 그 4분을 잽니다. 그래가지고 딱 정확하게 먹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거 라면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에 이제 대명사인데 이렇게 별거 아닌 것도 해야 될 일이 많은 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라면 맛이 나니까. 여러분들은 사소하고 하찮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뿌려온 그 씨앗의 결과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 내 타이틀이라든가, 내가 돈 버는 거, 내 돈, 그 다음에 내 실력, 또 나의 그 인격이라든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그 뿌린 그 씨앗의 결과라는 거죠. 자, 좋은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했다는 것은 평범 이하의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평범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항상 노력과 수양의 흔적이 엿보여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는지 또 일을 하시는지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라. 우리가 이제 그 대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그 아마 세계여행을 많이 다녀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이죠. 전통. 그래서 이제 화려한 그 문화유산을 구경을 하는 거고 볼거리가 많아요. 화려한 게. 이제 로마라든가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체코, 뭐 프랑스 다 이런 거죠. 근데 미국은 자연입니다. 미국은 대자연. 미국의 그 광활한 대지, 대한민국의 거의 100배에 가까운 그런 광활한 대지고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한반도의 이제 4배 크기인데요. 어마어마한 땅에 정말 이게 뭐 어마어마한 땅인데 여기에 있는 대자연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대자연에는 상반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에는 불이고 플러스에는 마이너스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원심력이 있으면 구심력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상반되는 것들이 상호조화를 이루면서 이 대자연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유한된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 신비로운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베푼 대로 돌아온다. 이것이 이제 이 대자연의 섭리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벽시가 있는데 이거를 땅에다가 뿌리기만 하고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다. 물도 주지 않고 뭐 가꾸지도 않고 잡초도 뽑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쌀을 수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베풀어준 그 양과 질에 비례한 것이 되돌아온다는 건데 이게 인과의 법칙인데 벽시를 땅에다 뿌리기만 하고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내 손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쌀을 수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인생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철학의 그 기초 단계에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능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황금덩어리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할 때 인간은 최고의 가치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철딱서니 없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벽시를 땅에다가 뿌리기만 했으니 많은 쌀을 수확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내 그 지갑 속에 있는 5만 원짜리 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행동하고 생활했을 때 내가 진정한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원리는 좋은 결과를 그려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처음으로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왠지 불안하죠? 불안감이 앞서고 잘 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망신당하지 않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테이프를 끊기도 전에 그냥 온갖 걱정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충만한데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띵하고 몸이 굳어져 버리잖아요. 긴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굳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실력을 발휘하기도 전부터 그냥 몸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커다란 불안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한다. 자, 오늘 제 강의에서는 이제 좋은 그 핵심 노하우를 전수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쁜 이미지를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이미지를 머릿속에 연상하지 말고 좋은 결과만 생각하고 그려라.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하는데 그게 잘 성취됐을 때 그때의 그 구체적이고 또렷한 그 이미지를 그려라는 거죠. 자,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이미지 성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스포츠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이미지 성공법이라는 게 이 스포츠계에서 아주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는데, 올림픽,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국대라고 그러죠. 국가대표를 국대라고 그러는데, 국대 정도 수준이면은, 이미지 트레이닝 방법을 지금 다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정도에 나가는 정도 수준의 사람이면은 선수면은 되게 실력으로는 거의 비슷하고 종이 한 장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최후의 승부는 이제 정신력에 달려 있거든요. 정신력. 자, 구체적인 사례 분석으로 이제 이 미국의 그 프로야구계 전설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역사적으로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이비 루스예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홈런왕 베이비 루이스. 이 베이비 루이스가 베이비 루이스의 이 이미지 성공법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베이비 루스는 이 박스에 들어가면은, 타석에 들어가면은 그 배트로, 자기 그 방망이 있잖아요. 배트로 그 라이트 스탠드를 가리킨대요. 그 뒤에 보면 그 불 이렇게 비춰지는 그 스탠드를 가르치면서 저기가 이제 홈런이 날아갈 장소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경기에 임했다고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사회활동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에, 새로운 일에 임할 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아라. 쓸데없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고 걱정이나 불안은 모두 내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이 베이비 루이스와 같은 이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를 상상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 자, 10번째 원리는 조용히 사색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 어떠신가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나 인생 성공했어,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 인생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완전한 존재인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무 완벽주의로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뭐든지 100점 만점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무리 없이 자기가 거기서 어떤 유익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이 정말로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족스러운 거죠, 정말. 그래서 인생사에서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순수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길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이제 나름대로 다 종교가 있을 텐데요, 종교. 그 자기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의 경전, 성경을 읽는다든가 또 신앙서적을 읽는다든가 뭐 찬양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조용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콰이어트 타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현대 생활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 물질 만능 시대에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허젓하고 공허한 부분,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요즘에 보니까 그 성경의 그 경전을 이렇게 옮겨 적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그 펜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한다 그러죠. 필사. 옮겨 적는 거. 그게 좀 요즘에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참 좋다 그래요. 정신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제 불경을 옮겨 적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그 몸담고 있는 그 종교의 그 경전을 이렇게 옮겨서 써보는 거, 이게 굉장한 효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면은 정신이 통일이 되면서 이 마음에 정화작용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독감이라든가 어떤 초조나 불안 이런 것들이 모두 글을 쓰는과 동시에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자, 컨트롤의 법칙 간단하게 요약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쓸데없는 고민을 버려라. 자, 그래서 인간의 신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불안, 초조, 공포, 긴장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이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원리는 쉽게 화를 내지 말아라. 함부로 화를 내지 말아라.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작은 일에도 화를 낸다고 그랬는데 이 작은 일에 쉽게 흥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부분 이제 고혈압이나 지병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화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리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일하라. 영어 뭐라 그랬어요? Burn your bridge behind you. 당신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려라. 자신이 건너온 다리를 불태워 소각시켜라. 그렇게 하면은 다시는 되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전진뿐이다. 배수의 진. 일을 할 때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실패했을 때 자신이 돌아갈 다리, 이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실패했을 때 자신이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에 임하라. 자, 네 번째 원리는 뭐였습니까? 전환점을 소중히 생각하라. 자, 그래서 인생이 20년마다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거는 각자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급변하는 이 세상에 잘 적응해서 눈치를 보고 유행 문화, 지금 현대 문화가 이제 눈치 문화, 유행 문화인데 남의 눈치나 실실 보면서 유행이나 쫓아가지 말고 이 시대를 앞서는 발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환점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5번째 원리는 자신 있는 일을 살려라. 자기 성격이 좀 나약하다, 좀 비관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좀 적극적인 성격으로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 자기 자신이 잘하는 일에 좀 올인을 해가지고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 처리를 해나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원리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라는 것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긴밀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할까? 다음 달부터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 되면서 우유부단한 태도 취하지 말고 확실하게 자기가 정해진 그 스타트 포인트에서 시작 타임을 놓치지 말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자, 7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 자,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세상에 어떤 일도 하루아침에 잘 될 수가 없는 건데 현재의 나의 모습, 내 타이틀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내 실력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현재의 내 자신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뿌려온 씨앗의 결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루즈해지고 긴장이 풀릴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히 대하는 이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8번째 원리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라.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쌀을 수확하려고 하는데 벽실을 뿌리기만 하고 뭐 물도 안 주고 잡초도 뽑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수고도 안 했다. 아무런 수고도 안 했다. 농부에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서는 아무런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러면서 자살도 기도해보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노력을 바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 삶의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원리는 좋은 결과를 그려봐라. 자꾸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나쁜 이미지를 연상하면 안 돼요. 좋은 결과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 성공법, 그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야구 선수, 그 미국의 유명한 그 MLB 베이비 루스 이야기를 들었는데 타석에 들어가면서 딱 폼을 잡는단 말이에요. 저기 그 방망이를 가지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절로 넘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에 임할 때 쓸데없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감 넘치는 그 이미지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조용히 사색하는 습관을 가져라.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불안정하다는 거죠.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인데 어떤 일에서든지 100점 맞으려고 그렇게 너무 그냥 바등바등 하면서 완전주의 사고방식 갖지 말아라. 어떤 것에든지 사로잡히지 말고 순수하게 사물을 바라봐라.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기독교에서 그 성경 필사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좀 인생이 따분하고 그 정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으면 이제 성경을 필사하든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종교의 그 경전을 이렇게 써보세요. 종에다가 아주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서. 이게 굉장히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종교의 경전, 성경도 읽고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여기에 좀 매진을 하게 되면은 인생의 그 참다운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데 얼마나 분주하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분주한 하루 일과 가운데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의 시간, 또 자기 그 명찰의 시간, 명상의 시간, 콰이어트 타임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공허를 채워가면서 자신을 컨트롤함으로써 정말 탁월한 사회인, 유능한 사회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